자,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방학 중에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고, 연휴도 다들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긴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염색체, 세포분열, 유전 등등등 한마디로 묶어서 발생과 유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빠르게 세포분열과 염색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포분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있으면은 두 개를 쪼개진다는 건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 이유가 바로 우리 세포는 이렇게 안에 핵이 있고 외부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는 부피생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부피생장. 한마디로 부피가 커진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질보다 많아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러면 세포가 커져요. 근데 핵은 그대로예요, 크기가. 그러면은 여기서 거리가 이 거리랑 이 거리 중에 뭐가 더 길어요? 이게 더 길죠, 거리. 이렇게 되면은 비효율적이다. 물질 교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걸 반으로 쪼개주는 게 바로 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의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그리기 어려우니까 두 개로 그릴게요. 빨간색은 엄마한테 온 거고 파란색은 아빠한테 온 겁니다. 뭐 이게 막 시대착오적이다, 성차별적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거 그냥 개소리니까 저는 싹 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해요. 일일이 부모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일반 세포. 얘가 부피 생성을 합니다. 커진 거예요. 아무튼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의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게 일종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 기구를 생성합니다. 분열 기구는 한마디로 얘네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준 도구를 말한 거예요. 참고로 얘네의 이름은 중심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분열은 크게 4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4단계와 종류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결과적인 것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냐.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네 둘은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제가 된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유전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유전 물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DNA 생각나죠? DNA가 무엇의 약자인가? 이거 외우면 약간 간지나고 좋거든요? 근데 사실 큰 쓸데가리가 없어요. 가끔 이걸 물어본 사람이 있긴 한데, 이걸 물어봤을 때 안다 하면 오, 좀 아는군 이란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얘네는 디옥시리보스, 이 D가 그거의 디옥시리보스의 D고요. 나머지는 뉴클레어 에이시드. 에이시드는 산 할 때 산입니다. 그래서 핵산이라고도 불러요. 그 뭐지? 비욘드라고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노래 중에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DNA는 디옥시리보스 뉴클리어 핵산의 줄임말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외웠어요. 저는. 노래는 진짜 개집떡 같으니까 듣지 마세요. 일본 아이돌이에요. 아무튼 그건 몰라도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 잘 그린 듯? 네, 크크.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얘를 이중나선이라 불러요. 어디서 들어봤죠? 이건 안 들어봤으면 솔직히 교양이 없는 겁니다. 레알 크크. 그래서 염색체라는 거를, 이거는 사실 염색사에서 온 건데요. 사,
염색체. 일단 왜 염색이냐? 염색이 잘 돼서 염색체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 실. 이게 한자로 실이 사잖아요. 그래서 염색 삽니다. 얘는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뭉치면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DNA랑 단백질이 섞여 있는데 이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 얘가 뉴클레오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뉴클레오솜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사가 있는데 이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쌍으로 있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으니까. 그래서 얘가 세포 안에서 어떻게 있느냐? 쓱 이렇게 염색사가 있어요. 이미 복제를 했다고 치고 이렇게 각각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2개씩 있겠죠. 2개는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에 특정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분열을 하려면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꼬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가 이런 감성으로다가 뭉치게 됩니다. 오, 잘 그렸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애들 각각을 여기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자, 일단 앞에서 설명한 거 먼저 할게요. 이거는 염색사다. 얘는 염색체다. 그리고 이렇게를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뭐라 부르냐? 상동염색체. 상은 상태할 때 그 상자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이는 부분 있죠? 얘를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가 복제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서로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유전자가 여기로 왔다고 쳐요. 그럼 얘네는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 다른 유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모와 관련된 유전자라고 쳐요. 이거 2개가. 그러면은 얘네 2개는 외모라는 같은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얘네를 대립 유전자 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대립 유전자 개념은 발생에선 별로 안 나오는데 유전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서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된 힘의 결정 아닌가? 강력한 힘의 결정인가? 아무튼 요즘 메이플 많이 안 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메이플이 너무 시간을 많이 먹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 참고로 왜 굳이 이렇게 바꾸냐라고 하면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만 바뀌어도 돌연변이나 큰 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참고로 이때 유전자 수 상대량인 걸 보면은 위로 다시 갈게요. 위에서 여기서 2개였죠. 여기서 4개가 됐죠. 다시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중간 과정에서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염색체 종류 간단하게 리뷰할게요. 리뷰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크기 순으로 나열해요. 제일 큰 거, 그 다음으로 큰 거,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다 보면은
22번째까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염색체가 있는데,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단 여자는 무조건 XX예요. 그러니까 XX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 하나는 어머니가 준 거예요. 어머니는 XX였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약간 상식이니까 남자는 XY고 여자는 XX. 어머니는 무조건 X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뭘 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머니한테 X를 받고 아버지한테 Y를 받는데, Y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도 그냥 좀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이거의 총 개수는 어떻게 되냐? 총 개수는 44 플러스 XY or XX니까 46개가 되고, 이걸 핵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내면 2에는 46이 됩니다. 핵상이란 무엇인가? 즉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씩 묶여있다 해서 2에는 46이 됩니다. 슥슥슥. 인간은 46개가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달라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염색체 하나의 유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전 정보는 46개보다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염색체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유전 물질과 염색체. 이걸 왜 했느냐? 세포 분열을 하려는 거죠. 일단 세포 분열하기에 앞서 세포 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커서 뒤집니다. 이것처럼 세포도 주기가 있는데 이건 한 번 하진 않고 반복하니까 주기예요. 슥 G1, S, G2. 얘가 분열기. 분열기는 문자 그대로 분열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이 부분이 제일 큰데 이건 뭐냐? 이거는 바로 준비하는 기간, 간기입니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 G1기는 생장합니다. 그리고 S기는 유전 물질이 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G2기는 무엇이냐? 분열기고, 즉 중심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열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중에 분열기, 이게 중등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뤄집니다. 3학년에 나와요. 예습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세포 분열. 일단 세포 분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이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나타납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문자 그대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예요, 과정이. 한 단계는 아니죠. 엄밀하면 하나의 단계 안에 4개가 들어있습니다. 4개는 전, 중, 후, 말. 일단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그게 귀찮다 진짜.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네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뭉칩니다. 이게 뭐예요? 염색체예요. 이건 염색사고. 그 다음에 분열기구 그래야 되죠. 얘네가 분열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전기에서는 핵막, 이게 핵막이라거든요. 핵막. 이게 없어집니다. 왜냐면 그래야 분열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중심체가 여기에 방추사라는 거를
연결합니다. 어디 연결하냐면 여기 동원체에 연결합니다. 다 한자로서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게 전기예요. 참고로 이게 이렇게 응축되는 것도 전기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중기에는 이 중간을 적도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배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있어도 몇 개인지 알아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46개를 다 그렸다? 그럼 이렇게 뭉쳐있으면 알아보기 힘들죠. 중기세포는 세포 분열을 관측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의 세포 분열을 하려면 보통 중기세포를 많이 채택합니다. 이게 중기 상태에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는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려야겠네. 아이고 귀찮다. 떨어지죠? 그러면 방추사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방추사 길이는 짧아지고 거리는 늘어나겠죠. 이 거리는. 그 다음에 얘네가 결국 굉장히 예상 가능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나뉩니다. 작아지지 않아요. 제가 그냥 작게 그린 거예요. 크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뭐냐? 지금 이거 하나로 돼 있죠. 행박은 다시 살아나요. 말기에 참고로. 세포질, 이게 분열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분열되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따라 다른데, 동물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된 수축판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고리처럼. 이게 문자 그대로 수축을 해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지? 그 줄 같은 걸 연결해서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반대예요. 식물세포는 세포판이라는 게 있어서 원심성 분열합니다. 얘는 구심성 분열이고요. 이렇게 있는 게 쓱쓱 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체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포가 유지된다는 건데, 보면은 여기서 핵상이 2n이었죠. 아니다. 그냥 제일 처음을 생각해봐요. 제일 처음에 2n, 여기서 4n. 아니다. 2n.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도 2n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 세포의 상태가 유지가 된 겁니다. 이걸 강조한 이유는 체세포 분열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DNA 상대량, 이건 핵상이랑 다르거든요. 상대량은 여기서 4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2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약간 체세포 분열을 위한 떡밥이었고, 체세포 분열 하겠습니다. 아니, 체세포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 일단 생식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생식세포가 만약에 일반 세포랑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식세포를 받아서 나타난 자손 세대는 핵상이 이상해져요. 왜냐? 여기서 2n이었죠. 2n이었죠. 둘 다 2n을 받으면 4n이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 생식세포에는 이게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 얘가 2n이 되니까. 어떻게 한 개짜리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입니다. 감수분열, 문자 그대로 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기 귀찮아. 자, 일단 처음
간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분열기가 좀 달라요. 일단 전기. 핵막 사라지고요.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오는데 하나씩 나와요. 왜 하나씩 나오냐? 개수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나옵니다. 원래 양쪽 다 연결했었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안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해서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얘네를 분리시켜요. 방추사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중기에 배열된 다음에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 배열 생략합니다. 그림 알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동 염색체끼리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맨 앞에 염색체 설명할 때 했던 건데 이게 대립 유전자라 그랬죠. 이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는 다른 걸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 형질이라는 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책 같은 거 보면은 멘델의 완두콩 실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부모 완두의 형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3대1 같은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 과정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아무튼 이걸 거치면 어떻게 되냐? 두 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겠죠. 상동 염색체가 하나씩 들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앞에 했던 체세포 분열과 비슷하게 요거 하나 확대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없어져서 추사 쓱쓱 해서 이렇게 쪼개져서 하나씩 들어있는 애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이 처음 있었던 세포가 네 개로 나눠진 셈이죠. 그리고 핵상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2n이었죠. n 핵상의 감소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 이 각각의 생식세포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생식세포와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소분열까지 대충 끝났네요. 참고로 이 다음엔 발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인간이 되는가, 그걸 발생이라고 부르는데, 발생은 약간 너무 성교육 느낌이 강해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꼬우면 교과서 펴보세요. 나와 있어요. 받았잖아요. 과학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대충 얘네끼리가 어떻게 합쳐지면 안 나요. 합쳐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타나지. 그 다음에 각종 생식기관의 구조 등등등이 나오는데 저는 굳이 이걸 그리고 싶지 않네요. 알면 됐잖아. 자기주도 학습했잖아요, 다들. 자, 그래서 유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전이 진짜 더럽게 길거든요. 지금 시간 봐서 커팅을 할지 말지 할 건데 이미 23분을 했네요. 커팅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